자, 이 케어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이 지난 주말에는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어제 뚝 떨어졌죠. 뚝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도 연결이 돼서, 자, 이게 통합 대신에 KRX 시세로 보겠습니다. KRX 시세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자, 어제 고가에서 쭉 빠져서 깨지고요. 그리고 오늘 연결해서 또 내려와서 장중에 마이너스 14%, 즉 장대양봉의 출발선 지역이죠. 장대양봉의 출발선까지 가고, 자, 장대양봉의 출발선 그리고 21선까지 딱 까 내려간 다음에, 자, 이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는 자리잖아요. 직전 고점 라인.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되죠. 직전 고점에 들어가는 라인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 이게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공매도를 때렸을 때도 이제 고가 매도, 공매도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공매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는 두 가지 유형의 공매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주가가 많이 올라 들어가서 이격이 높게 형성돼서 까져나오는 공매도, 고가 공매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추세를 뭉개버리는 공매도가 있죠. 추세를 뭉개버리는 공매도가 있고 고가 공매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구분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업종이 목 같은 섹터의 종목들, 여기 대표적으로 아직도 꼴대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팔 이유가 굉장히 많죠.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래서 반등 나오게 되면 반등 고가에서 이렇게 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를 아래로 뭉개서 내려가는 이런 매도도 있죠. 그런 거 아래로 깨트리고 내려가는 공매도, 이렇게 깨트리고, 이건 뭐 전형적인 깨트리고 내려가는 공매도죠. 아래로 깔아서 뭉개는 공매도고, 여기 고가에서 치고 들어가는 공매도도 있고,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이제 뭐 고가 공매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오션, 그다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력주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런 형태가 이제 고가 공매도예요. 이거 고가 공매도.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추세를 이제 뭉개는 형태의 공매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고가에서 진행 공매도로 진행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일정한 라인선에서는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2차로 보통의 케이스 경우, 이거 아주 작사를 내겠다고 작정한 케이스에도 일단 1차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역N자로 이렇게 깨트리고 내려가는 형태가 되고요. 초기 같은 경우는 일정한 라인 이하로는 깨져 내려가지가 않죠. 그 일정한 라인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라인들 수치가, 자, 여기는 이 기초 반등선, 여기 퍼센트, 이제 요 선하고요. 이 숫자가 정해져 있죠. 피보나치에서 맨 위칸 기초 반등선 라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 룰의 이렇게 퍼센트 15% 고가 대비 15에서 20% 룰 하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작동되는 룰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게입니다. 이게 직전 고점,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 드린다면, 자, 이게 여러분이 공매도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죠. 여러분이 공매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가에서 공매도를 때렸어요. 그러면 고가에서 공매도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저가에서 되사야 이익이 나는 거죠. 우리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61선 이런 데서 돌아 나오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사잖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샀다라고 하면, 고가에서 어제 같은 날 이제 팝토론 같은 종목들이 흔들릴 때에서 흔들리는 라인에서 아래로 빠질 때 이렇게 착실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다음에 팔아야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공매도자 같은 경우는, 자, 고가에서 때려 팔고요, 주가가 깨져 내려와서 되사야 이익이 나는 거죠. 그걸 숏커버라고 얘기를 하죠. 숏커버 매수. 연락이 때려 팔다가 되사는 형태의 숏커버 매수입니다. 예, 숏커버를 이제 손해를 보고 숏커버라는 케이스를 이제 고중에서 구분을 해서 숏스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퀴즈,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테란 파는 가격도 무작정 했느냐 라고 하면 이 비만주처럼 언제 어떻게 돌아 나올지 모르는 이런 강력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나 방산, 전력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 들어가고, 어저께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면, 어저께 펩토론도 깨지고 삼양식품도 깨지고 파마리서치도 깨지고, 그 중에서 분명히 깨질 이유가 있는 종목은 펩토론 한 종목밖에 없었죠. 그 전력 설비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자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 어제 마지막에 이게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분위기 눌러가지고 좀 깨트려 뭉갤 수 있을 만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반등이 나온 다음에 2차로 다시 패겠죠. 이렇게 다시 패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1차로 우선 패가지고 이익 내는 것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선에서 멈춰 서요. 이거 대부분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라인대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거나 딱 둘 중에 하나죠. 61선, 38선, 61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요런 위치거나 혹은 요런 위치들 같은 경우 딱히 특별하게 매도로 때릴 만한 이슈가 없는 차익 실현 매도와 같이 나오는 공매도 성격이라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이제 그냥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내릴 만한 이유가 있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젠이 없을 거예요. 켜젠 브라질 780 규모 계약 체결, 일상경과 검정 미흡으로 결과 공시를 반려했다. 황반변성 치료 후보 물질이죠. 이거 뭐 조금 뭐 안 좋은 재료기는 한데, 자, 안 좋은 재료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케어젠이 올라가는 주요한 이슈의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어저께 오후 5시 13분에 나왔고요. 요거는 이슈보다도요, 이게 펩토론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앞에 섹터가 흔들리면서 두들겨 패는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됐다라고 봐야죠. 이거 결국에 어제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얘가 지금 깨지고 내려가서 고가에서 깨지고 내려간 게 어제 1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고, 그 앞쪽에 이미 한번 패대기가 있었죠. 장중에 12시 때에 패대기가 한번 있었고 이렇게 내려갔고요. 지금 이 실패 공시 내용 자체는 지금 5시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지금 이 뉴스는 그 앞쪽에는 1시 반 같은 경우는 유효성 일상서, 유효성 안정성 확인 이런 거 내용 나왔었지, 이게 4개 아니거든요. 그럼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나온 건데 주가는 정작 앞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내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내렸냐? 얘가 밀려서 이 펩토론이 쫙 밀려 내려가면서, 이게 바이오 쪽의 공매도 구조가 대부분 다 이래요. 저쪽에 보실까요? 자, 어제 주요 종목들 점검을 하면서 이거 단순 공매도 게임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자, 오늘 같은 경우 보실까요? 자, 코스피는 1.3%가 오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했다가 이제 막 코스닥 강보합으로 돌아서네요. 그 앞쪽엔 반대였죠.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르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역편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에 코스닥은 3% 올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치가 5% 이상 추이하는 거 바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지금 또 반대로 가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여러분들 했는데요. 기관이 종목 게임으로 들어가는 징후의 전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따로 놀게 될 때, 그렇죠? 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따로 놀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관발 롱숏 게임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도주군, 저 기존 주도주군에서 일제히 조정이 나올 때 계속해서 똑같았었죠. 저 앞쪽에 조정, 이 지수 조정, 박스 조정 나오고 깨트리고 들어갈 때 최근 흐름에도 있었고요. 저 앞쪽에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이렇게 짧게 저렇게 들어갈 때 다 똑같은 구조로 똑같이 되는됐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케이스 어제처럼요. 그러니까 게임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종목을 하나를 깨 부셔가지고 나머지까지 다 때려잡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다 때려잡는 형태로 들어가는 이게 가장 그런 형태의 매매를 자주 보이는 업종이 바로 이 바이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자, 이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이거 알테오젠이 조정받던 시기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 시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똑같이 내려요. 알테오젠에 되지도 않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5개. 이때 유럽 뉴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이 여기에 밀려 떨어질 때 뭐 직접 볼 것 없이 요 시기에 저희 종목 분석에 들어가도 나와요. 5개의 루머. 한 번에 5개의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때 떨어질 때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알테오젠의 경우에 분식 회계 루머로 주가가 깨진 적도 있다. HLB가 루머로 몇 번을 깨졌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런 때 같은 경우에 이 알테오젠을 깨트리면서 바로 같이 리가캠도 깨지고 ABL도 깨지고, 리가캠 같은 시기에 깨지고요. ABL도 깨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ABL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 같은 데 보면 주가 이렇게 빡 박살 나잖아요. 똑같이. 그죠? 이거 똑같은 케이스가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차례에서 이제 깨트린다라고 하면 비만주를 작정을 하고 깨트리려고 하면 이제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징적인 종목들을 하나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이건 뭉개면서 나머지까지 다 깔아 뭉개고, 그리고 또 그렇죠. 그럼 인벤티지는 또 왜 올라? 게임이죠 이거. 게임입니다. 어저께는 올릭스가 올랐었고요. 쟤들은 떨어져 들어갔는데 올릭스는 어저께 올라 들어갔었고요. 오늘은 요거 떨어뜨리고 인벤티지가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있는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던, 그리고 올라간 거 하나도 없는 3,000당, 그리고 먼저 위쪽에서 시가서 이미 먼저 쭉 여기까지 이렇게 쫙 내려와서 직전 저점 똑같죠? 앞에 지금 케어젠이 위에 잡고 있는 위치하고 똑같잖아요. 직전 고점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싸고요. 그죠? 똑같죠. 이런 구조까지 들어오게 된 다음에 이건 공매도 때릴 때부터 시작해서 숏커버 타겟 자체를 여기로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때려놓고 잡아놓고 그리고 때려 뭉개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미리 타겟 잡아놓고 그리고 공매도 때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로 꽉 누르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내려 이제 손절 물량 나오면은 그거 이제 받아가면서 밑에서 저가에 숏커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봐서 분위기 딱 봐줘 더 때릴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이렇게 패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1차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놓여져 있는 수치 이 정도 수준에서 깨지질 않습니다. 만약에 D&D 파마텍이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얘기가 틀 얘기죠. 펩토론이 아니고 펩토론은 그래서 어저께 HLB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구심이 불거질 수 있는 단계다. 이전에 HLB에서 의구심이 넘어서 떨어졌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펩토론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면 의구심이 더 강력해지고 공매도 타켓이 될 수가 있죠. 이 종목이 만약에 깨졌다라면 얘기가 조금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에서는 현재 바이오에서 바이오 섹터를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종목은 펩토론 아니고요. 펩토론 아닙니다. 그때 달라요. 가장 상징적이죠. 아마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손 안 들 테고요. 현재 바이오 종목을 죽이기 위해서 때려잡을 가장 상징적인 종목은 바로 이 종목 D&D 파마텍 그리고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지금도 신고가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는 우리 목표가 향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얘는 지금 커버하기 바쁘거든요.
안 죽어요 이러면 그런 기초선 라인에서 그냥 그대로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라 그러면 노릴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안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깨트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근데 이런 종목들이 깨지지 않잖아요. 근데 D&D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안 깨지거든요. 안 깨져요. 요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종목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서 종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단순 고가 차익 실현 물량에 맞물리는 공매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성격으로 들어오는 게 고가 1차 공매도는 이런 식으로요. 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로 무서운 거는 이 1차 공매도가 아니라 이제 역N자로 떨어질 때입니다. 역N자로 떨어질 때. 이렇게 해서 역N자로 깨져서 빠질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하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약세를 보일 때 이게 최근 구간의 알테오젠이 아니라 저 옛날에 알테오젠 깨질 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1차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건 딱 정해진 자리에서 커버가 되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자, 저 옛날 같은 때 보게 되면 깨져 내려올 때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자 1차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 커버 막아요. 이제 2차로 떨어질 때 같은 경우 요거는 어렵죠.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나와 있는 이 재료로는 이 케어젠의 흐름을 깨트리기 어렵다. 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라는 제 위치에서 이미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점에서 돌리느냐 마느냐 보고 있는 D&D 파마텍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전에 팔았거나 혹은 안 가지고 있거나 이런 쪽부터 같은 경우 보시고 지금 3,000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는 흐름 아니고요. 인벤티지는 앞에 먼저 돌아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 케어젠이나 D&D 파마텍 요 둘 중 한 종목 펩트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공매도 타겟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분석해 드렸죠. 저 정도면 이제 의구심이 불거질 종목에 들어가 대장주도 아니고 선도주도 아니고 따라 들어가는 종목밖에 안 됩니다. 지금 펩트론은 그래서 그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 노리셔야 돼요.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종목들 위치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실시간으로 딱 들어가서 잡으면 꼬리 잡고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 지금 5% 이상 이익 나잖아요. 오늘 장중 저점 대비. 이런 건 라인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진 라인에다가 미리 물량 대놓고 그리고 깔아버리는 겁니다. 깔아뭉개버리는 겁니다. 가격선 정해져 있는 데다 대고 리바운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그럼 이제 꼬리만 잡고 들어가도 가볍게 이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교적 큰 폭에 20%, 30% 짧은 스윙으로도 이렇게 앞서 나온 것처럼 20%, 30% 낼 수가 있고 안 되면 다시 팔아도 손해는 안 보죠. 그렇죠?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